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후지 착색을 위해서 인상가리 연면 시비를 하는데, 인상가리는 가리는 그 질소와 기량작용합니다. 그래서 가리가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질소 흡수를 이제 방해를 하죠. 못 먹게 하고, 또 과일을 이제 비대해지게 하는 것이 이제 가리입니다. 가리. 또 그리고 가리는 뿌리 비료입니다. 뿌리를 이제 좀 잘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리는 숫기를 조절합니다. 숫기. 그러니까 익힐 숫자입니다. 익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리는 세포를 이제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과일을 좀 단단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가리입니다. 그래서 인산은 뭡니까? 인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능, 나무가 자랄 때 착색할 시기에는 착색을 촉진시켜주고, 만약 꽃눈이 만들어질 때 꽃눈 분화를 촉진시켜주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저 잘되게 해주는 것이 인입니다. 인. 그리고 그러니까 뭐 맛을 낼 때는 인을 치면 맛을 더 잘나게 하게 하는 것이 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비대해질 때 치면은 뭐 가리도 비대에 영향을 주지만, 인산도 과일이 커질 때 그 커지는 것을 이제 촉진시켜 주니까 비대에도 관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후지 사과에 칠 것은 이제 인산가리 연면 시비를 하고 나서 일주 후에 칼슘,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 염화칼슘. 근데 그 농도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0.3%에서 0.5% 안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씨가 뜨겁다 그러면 거야 이제 0.2%에서 0.3% 정도 이렇게 됩니다. 50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 곱하기 5 하는 게 2, 5, 10이니까 그 1kg 뭐 이렇게 되죠. 그래 지금 날씨가 25도 뭐 미만이니까 우리가 0.3%면 500리터에 5, 3, 15 하니까 1.5kg. 그래 1.5kg를 지금 이거 넣었어요. 1.5kg를 1.5kg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가득 넣으면 1.5kg 돼요. 그럼 오늘 저 이거 녹여 가지고 연면 시비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녹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2차 정도, 한 3차 정도에 좀 천천히 칠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또 여기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이제 이 시기에는 1.5kg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일주 후에 아니면 열흘 후도 좋습니다. 이 가리와 칼슘은 기량작용하니까, 기량작용을 한다는 것은 뭐 양을 쳐놓고 또 칼슘을 치면 가리를 흡수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한 열흘 있다가 칼슘제를 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보통 뭐 한 일주 간격으로 쳐도 뭐 무관한, 거의 뭐 일주 간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흡수율에 따라서 뭐 요소 같은 경우는 심의했을 때는 빨리 흡수가 하죠. 그 다음날 뭐 다른 거 쳐도 되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한 50%, 뭐 칼슘 같은 경우 50% 할 때 한 7일 정도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흡수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살포하실 때 판단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칼라가 나오는 걸 살포를 하시게 되면은 착색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겨울 사과는 이제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잎따기를 하는데, 저는 잎따기 이런 거 안 합니다. 잎따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잎따기도 너무 일찍 잎따기를 하게 되면은 과일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주 정도부터 이렇게 조금씩 다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따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색을 내기 위해서는 빛을 봐야 되잖아요. 빛. 그래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유인한다든가 가지를 당겨 올린다든가 해서
빛이 좀 들어가게끔 해주고, 또 이 시기에도 계속 과일을 저가 이렇게 따다 보니까 홍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적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과일이 작은 것은 어차피 그건 더 이상 클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괜히 그養分만 빨아먹게 되니까, 흡수하게 되니까 따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따주고, 또 한 군데 너무 가지에 몰려 있으면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개 중에서도 하나 작은 걸, 제일 작은 걸 따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뭐 사과는, 저는 뭐 홍로를 너무 늦게 수확하다 보니까 큰 판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그 홍로를 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지는 요거 주고, 인산칼슘 여러분들 뭐 시기적으로 지금 줄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뭐 좀 늦게 줘도, 조금 늦게 줘도 되죠. 한 달 정도 전에 주면 됩니다. 요거 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칼슘도 염화칼슘을 하는데 그 한 두세 번 정도, 아니면 뭐 두 번, 저는 두 번 정도 칩니다.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 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흡수는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한 칼슘이 필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이제 순수 흡수력도 좀 다른 칼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서 수확 시기 물 주는 거 3주 전에는 완전히 물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물 주지 않아야지 과일 맛이 나고, 또 날씨가 또 수확 시기에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습하고 이러면 과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확 시기에 대해서는 햇볕도 짱짱 나야 되고, 또 이 후지는 또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10월 30일 뭐 11월 5일 6 전에 답니다. 그때는 뭐 마이너스 4도까지 내려가고 뭐 이래. 11월 달에 돼도 11월 달에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4도, 마이너스 4도 이내로 서리를 맞추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리가 맞추게 되면은 꿀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죠. 온도가 갑작스레 내려가게 되면은 잎에서 만든 다당류, 탄수화물, 솔비톨이죠. 솔비톨이 이제 과일에 가서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멈춰 있다가 날씨가 좀 풀어지고야만 이제 솔비톨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고루 퍼져나가면 그게 제일 좋은 과시죠.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들어서 한다. 그런 솔비톨을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슘제를 이제 좀 많이 더 칠 수도 있어요. 더 칠 수도 있고, 저는 뭐 한 두 번 정도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재배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그 지대에 따라서, 지대가 좀 낮은 데는 좀 더 쳐주는 게 좋고, 지대가 높은 데는 어차피 과일이 고랭지 과일이 되다 보니까 좀 단단하니까 덜 쳐도 되고 그렇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날씨 관계가 있죠. 빨리 자라지 않고 과일 천천히 자랐기 때문에 단단하고, 또 온도가 낮은 지역,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과일 성숙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또 약간 포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슘을 이제 많이 치죠. 칼슘은 가급적 육아기 때는 안 칩니다. 저가 이제 지금 후지가 있는데, 동록은 저희 가온에 하나도 없어요. 동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킨 거죠. 우리가 학문을 배우면서 이제 지켰던 겁니다. 육아기 때는 칼슘을 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전척기를 넣지 않는다는 것, 또 SS기를 지나치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 또 약재 칠 때 약재의 적기, 다시 말해서 뭐 다른 그 네오보로도라든가 뭐 이런 치는 시기, 이런 시기를 나는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나와서 몽오리까지 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몽오리, 그러니까 풍성기까지 치라 하는데, 풍성기는 내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풍성기는 아닌 것 같아. 풍성기는 그래서 풍성기 전에, 아니 그냥 나는 잎이 있을 때 친다. 안전하게. 잎에서도 잎을, 예를 들어서 이제 꽃잎에 쳤을 때 치고 나서 뭐 날씨 관계, 하여튼 보로도나 소도, 구리가 들어간 것은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날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올해가 될 때는 안 치는 것이 좋다.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거 다 시켰어요. 네오볼에도 칠 때도 잎만 나왔을 때가 쳤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동록이 한 개도 없습니다. 과일에. 그야말로 재작년에는 제가 전착제 대신 무슨 다른 걸 치라 그래가지고 다른 걸 쳤어요. 농약사 줘서. 그래갖고 동록이 좀 많이 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동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과일에 한 개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약제 치는 시기, 또 약제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양, 또 날씨 관계, 동력이 없는 이유는 그런 것을 지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인삼가리를 1.5kg 정도 넣어서 그다음에 해서 1.5kg 넣어가지고 오늘 연면 살포를 하는 거예요. 연면 살포. 이렇게. 너무 늦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 있으면 이제 빨리 이거 인삼가리를 이렇게 너무 많이 인삼가리 또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인삼가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일주일 있든지 한 8일 있든지 간에 그 이후에 염화칼슘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그것도 칼슘도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치시고 또 시간 좀 바쁘면 이제 5일 간격으로 쳐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치시고 이 가리하고 칼슘하고 5일 간격을 하는 얘기 아니고 칼슘과 칼슘을 계속 연달아 치실 때는 뭐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살포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